이게 세상 안에 주술은 이미 있고 창조의 순간에 얘는 같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그렇다고 하고 여기서 미스테리는 아무도 그 기원에 대해서 별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술에서 자 유리쌤 지금 우리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말과 사물이 분리되지 않는 듯하다 요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술은 요소가 몇 개다? 수정쌤? 주술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새요? 네. 첫 번째가 말이에요, 말. 음, 두 번째는 그럼 뭐? 몸짓, 네. 세 번째가 뭐? 중얼, 아니, 주문이죠. 세 번째가? 물, 네, 사물이죠, 사물. 그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리쌤, 주술에서는 말과 사물이 분리되지 않는 것 같다. 이거를 더 이 책 전체로 가지고 다 깨면 요걸 지금 고치십니다, 지금. 그리고 글이 됐든 공부가 됐든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절대 시간을 앉아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뭐 하니 많이 했니 말았니 이런 거는 그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유생 고치셨죠? 주술은 요소가 세 개인데 그 다음 문장으로 말과 사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 고 남는 거는 몸짓 있지 않습니까? 몸짓. 얘는 또 어쩌냐? 유쌤 지금 느낌이 오시죠? 내가 쓰고 유쌤 아주 잘 하시는 부분이죠. 문제를 깨고 멈춰가지고 어쩌면 좋아. 요거 있지 않습니까? 유쌤이 아주 좋아하시는 사고 방법이고 그게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주술은 요렇다. 주술이 어 이게 처음부터 있는 거죠. 음, 세상이 있을 때 주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보다 주술이 앞에 있다. 자, 수영쌤이 지금 하시는 거는 1문단 1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1문단 1주제문이 안 되는 내용도 있는데 주술의 특징 1번 사람보다 앞에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이 존재보다 앞에 있다는 것도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 먼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개가 그다음에 말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말이 대단히 위계가 되어 있어요. 뭐 신의 말, 주수사의 말, 사적인 말, 무슨 말, 막 이렇게. 그래서 말에는 이 내용이 똑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집 짓지 않습니까? 저는 외우지도 못했는데 요거는 뭐라 부르고 저건 뭐라 부르고 이거 있잖아요. 그게 그 단어가 일반적 조건에서 야, 기둥 어딨어? 또 되는데 그게 주술에서 기둥아 다칠래그라 이렇게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우리는 되게 평면에 단어가 이렇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반일치라든지 맥로한이죠. 맥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굽니까? 구술문화 문제를 쓰였던 월터 오은 같은 경우에 이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이 면이 우리한테 말에 대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면 위에 있잖아요, 단어가. 단어가 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오는 단어는 마치 등가인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을 잘 드리고 있는 거죠. 단어나 말이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 무게의 깊이, 이렇게 질감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은 되게 그 단어의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조건을 상실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돌아오면은 같은 말이라도 어,
일상어와 주술어라는 걸로 양분해서 쓸 수도 있고, 그 위계가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문단에서는 주술이 핵심적이다인데요. 여기 이제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주술은 모두가 다 아는데 말을 못하는데 자격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그 수험생 정리하고 계시죠? 이게 후기에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수험생께서 그 댓글로 쓰시면 되는데 1번이 언어가 견제 앞에 있다. 이게 이제 주술 레벨 차원이고 두 번째는 어, 이게 이 언어는 뭐냐면은 주문으로 대표되는 이러면 되겠네요. 주문으로 상징되는 언어가 존재 앞에 있다, 언어의 위계가 있다,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모두 다 아는데 특정 누군가에만 발화가 허락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죠. 숫자적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술사에게 문제가 된다는데 책을 오늘 우리가 하는 범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안다라는 그 조건에 뭐가 있냐면은 읽은 부분에서 말리노프스키가 못 들어가죠. 주술 체계로. 음. 왜냐면 사람들이 이 주술을 완전히 아는 사람들이 주술사 아니더라도 뭐 조금 얘기해 주는 거지. 주술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아예 그 공적 담론에 그러니까 그 공공생활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 주술이 특정한 조건에서 발화된다는 주술사 문제고, 주술 자체가 주술을 완전히 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리노프스키가 거의 실패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쓰고 계시죠. 어떤 언어가, 아니 이게 그 교과서도 없고 문법책도 없는데, 그거 되게 이렇게 이제 폐쇄적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들면은 두런두런 토론을 해볼까요? 예. 그 주술이 사람보다 앞에 있다는 네. 거는 어떻게 해석을 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 그렇죠. 이게 이제 수정쌤의 그게 주술의 기원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인류의 기원이나 세상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다. 아니지. 어, 이거는 주문의 단어들과 의의 형식, 사용된 재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물, 자연 과정, 처음부터 공존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주술이 있었다라고 가정되고 아무도 그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마땅하고 당연한 거고 왜 제가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하냐면은 사람은 태어나잖아요. 아니 세상과 함께 짠 나오는데 나는 그 이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난다 이거는 관념의 그 전체에서 주어진 조건인데 나는 개체적 나는 4월에 지금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 나 이제 나왔는데 2025년에 딱 나왔는데 주술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상 안에 주술은 이미 있고 창조의 순간에 얘는 같이 나왔고 그럼 우리 동네에는 그렇다고 하고 여기서 미스테리는 아무도 그 기원에 대해서 별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갑다 해서 모든 걸 이제 시작해요. 요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깊은 궁금함을 가진 근대인 우리들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뭐 어떤 느낌이시죠? 네. 어떤 주술을 뭐 자연 법칙이 있었다. 인간의 존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법칙이 있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게 건가요? 아니고 아니에요. 자연 법칙은 물질적 법칙인데
주술은 물질적 법칙을 지금 조정하잖아요. 이 주술을 하면 옥현 선생님 입맛 딱 떨어질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아직 입맛이 안 떨어지셨어요. 근데 주술을 하면은 입맛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 그러니까 옥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더 정교하게 깨보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자연을 그럼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 근데 보통은 초자연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후에 하는 2교시도 초자연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인 것까라고 옥현쌤이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하셔야 되죠. 옥현쌤, 책과 책을 또 계속 종합해내야 돼요. 보통은 어디서 요것 조금 알고 저것 조금 알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는 요런 맥락에서 요런 얘기했는데 저기는 저런 맥락에서 저렇게 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세미나를 토론하다 보면 어 이거 알고 저거 알고 닮았네 다르네 이렇게 가 때가 많죠. 저의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조금 법칙을 같이 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더 재밌는 거는 잉여가 하나도 없이 전수가 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모계를 따라가지고 주문이 전수되는데, 이 또 그게 주문은 아버지가 가져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가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몰래 아들한테 준다든지 외삼촌한테는 뭐 이렇게 거래로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대를 거쳐가면 뭐 까먹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한 방울의 누락도 없어.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상정되는 시간간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오케이, 언제나 지금, 언제나 지금. 네,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예전에 어디서 우리 공부할 때 했던 네, 네네네. 임이라는 단어 그것도 또 좋네요. 떠오르네요. 네, 네. 임이고, 벌써고, 뭐, 이런 거고. 여기는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전체로, 전일적으로, 유리쌤의 이제 오후 과제에 따르면, 홀리스틱하게, 이렇게 경험되면서, 나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나는 늙고 있고, 모든 건 변하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돌아오는데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 방울에 누락이 없어. 그 다음에, 자, 이 주술이 내가 신분적으로 좀 후져가지고, 나는 주술사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이런 주술이라는 걸 이게 지금 뭔 얘기야? 내가 받아 쓸 수도 없고, 내가 들은 걸, 잘 알았나라고 이렇게 확인받을 수도 없고, 이런 거야라고, 아니,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공동체가 완전히 다 알고 있대요. 근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럼 나는 다 아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이 주술은 주술사만 안다가 포인트라기보다 말리노프스키의 설명은 모두가 다 아는데 주술사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활성화된 주술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생물이 아니야, 심지어. 생물은 다 먹고 싸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식을 한다는 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술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주술을 발화를 하려면 사람이 아니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이런 언어에 잠겨 있다. 어떤 생각이 뭐냐. 네. 어, 뭐냐. 시험생께서는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정말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이게 실감이 실감하기가 어, 어렵다. 언제 된다? 노래 부를 때. 약간 된다. 이 노래는 그 소리박물관에 가니까 자장가를 포함해가지고 누가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제가 다른 세미나 시간에도 조금 말씀 나누었었던 적이 있는데 기원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거는 목적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게 다르죠. 인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아니면 단일 원인을 지목할 때, 이게 이제 다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도 뭐 신화가 그러니까라고 말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그 문자를 쓰거나 아니면 나라고 하는 문법적 주체를 강화하는 문화에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 질문 안에 이렇게 돼야만 돼라는 의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까, 유리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야만 돼라고 하는 어떠한 세계를 계속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묻자라는 논의도 있더라고요. 왜라는 질문은 목적론을 어, 바로 이렇게 그 작동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카프카 소설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이라든 그 마지막 작품은 왜 이러고 있는 거야라는 질문을 들고는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카프카는 그 작품 전체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가 해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은 근대 소설 이게 이제 동아인력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 더 드려도 되나요? 동아인력적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왜가 없잖아요. 아니 이거 그 따지자면은 아니 백설공주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안 돼 있는 거고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된 거라는 거는 동화라는 이야기 안에는 왜라는 질문이 좀 없지 않나? 뭐 어떻게 이렇게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왜 선왕론이 없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고 대신에 근대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근대 소설 제가 알고 읽고 공부한 바로는 근대 소설은 모델이 추리 소설 모델입니다. 계속해서 주인공이 아,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결론을 찾아갑니다. 정합적으로.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인과를 강하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추리 소설은 어떤 거냐면 시작할 때 누가 죽고 시작하잖아요. 추리 소설은 결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죽었어. 그것도 심지어 사람을 죽여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처음엔 결과가 나오고 다 읽어가면 끝이 시작이 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요 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 그럼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원인이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지금 추리 소설은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를 단선적으로 기술 이게 퍼즐을 탁 깨가지고 다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정합적으로. 이런 거는 왜 그럴까 이유를 찾는다든지 아 그랬어야만 됐구나라든지 이러한 인과를 결과를 당연하게 수리하는 그 사고를 계속 촉발시키는 이야기 구조가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그 양식 안에 들어있고 물론 뭐 근대라고 해도 뭐 라틴 아메리카도 있고 뭐 북유럽도 있고 뭐 있겠습니다만 근데 여기 이제 다시 이 책으로 돌아오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기호는 기호는 아직 이 사고 자체가 선생님 질문이 좋네요. 그냥 계속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다른 아마 종교율학도 관련이 있죠. 왜 일어나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종교에서. 그거라든지 원인을 계속 탐구하는 요 사고에 대해서 유리쌤 어떠십니까? 추리소설을 많이 읽진 않았는데, 추리소설 스타일은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문제가 풀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막 좋더라고요. 그게 해결이 돼.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과가 먼저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 시체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근데 네네. 이제 그런 추리소설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체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답답하다. 그런 감정도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늘 1교시가 여기서 되네. 좋네, 좋네. 원인에 대한 강박. 그러니까 그 기원을 묻지 않는다라는 요 태도, 언어간, 존재보다 말이 먼저 있고, 그 이미 되게 정학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조금 있으면 알겠는데, 근데 실행을 못 시켜. 이런 조건이 우리가 인과를 단선적으로 쓰는데 되게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10시간 공부했으면 100점 맞아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주의랄까? 그거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연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원인 집착성이 고 결과에 대한 결핍, 결과 충족, 요거, 어, 그러네, 많이 관련이 됐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일이 왜 여기서 끝나? 왜 이렇게. 내가 이걸 이 정도로 했는데, 뭐야? 이 꼬라지 보려고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세계관은 그건 네 사정이고, 지금 주술의 세계를 네가 이렇게, 어, 근데 이게 제가 신비로웠던 거는, 신비롭네요. 이 산호섬 사람들이 주술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걸 안다는 사실이 혹시 뭘 하는 거야, 이게? 뭐, 이게 뭘까? 안다는 게 뭐야? 자기가 읊을 수도 없는데? 자기가 이 인간에 개입을 할 수도 없는데, 알면 뭐 하는, 나 모르면 안 되고, 이게 뭐지?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어, 아는데도 소외가 없는 이 상태가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를 생각하면은, 오후랑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조건을 계속 보존하려고, 어, 노력을 하는 거죠. 요 과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재미가 있네요. 여기서 그럼 이렇게 그냥 책으로 좀 나온 김에 좀 더 가볼까요? 주술에 대해서. 이게 다다음 주에 좀 더 하게 되니까요. 어, 과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일단 주술 자체에 대해서 83쪽, 83쪽. 그리고 이제 과제를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가 제가 어제 주신 과제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건데요. 일단 주술이라는 게 이제 수정쌤이 정리해 주신 대로 언어적 차원에서는 존재 앞에 있다. 요걸 이제 옥현생과 함께 힘들어서 우리가 했고 실제로 주술이라고 하는 거에 언어 진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83쪽에 자, 두 번째 문단에 다음의 그들은 덤불 암탉이 긁어낸 어떤 재료를 가져온다. 화이초가 덤불 암탉의 흙무더기처럼 부풀어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하이브와 돌은 바로 아래 땅속으로 파고든다. 마찬가지로 타이투도 그래야 한다. 카수아리나는 매우 빨리 자라는데 타이투도 마찬가지로 아주 빨리 자라야 한다. 바나나는 몸통이 두꺼울 뿐 아니라 코코넛 나무의 몸통처럼 밑동으로 갈수록 불룩해지는데 마찬가지로 타이투도 그러해야 한다. 그들은 코코넛 싹을 선택하는데
타이트 잎들이 검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싹이 검은가 보죠? 그래서 몇몇 식물들이 더 사용되지만 잘 기억을 못했다. 그래서 요술사가 재료를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갖고 이게 지금 재밌네.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걔를 경작지에 갖고 갖다 놓으면 이 땅속에 있는 애가 걔처럼 될 거야. 근데 걔는 아니잖아요. 아니, 암탉처럼 자라날 건데, 바나나처럼 자라날 건데, 바나나가 나오면 안 되잖아. 타이트 심었는데. 그거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도대체 여기에 문자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여기 문자가 없지 않아요. 문자, 이거 뭐야, 이게 생각을 해야 되고, 율쌤도 다른 인력 다 하고 계시죠? 바빠서 수요롭게 우리가 시간 낼 수 없지만. 화요일에 읽었던 그 블루머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오징어가 색깔을 막 발광을 하면서, 좋아해, 좋아해, 뭐 이렇게 하고, 여기는 꺼져, 꺼져 이러고 있대요. 옆에 이제 경쟁자들은. 오징어가 발광을 하는데, 그 연구자가 say는 거 그 인간의 생각인데, 어쨌든, 시각의 패턴을 오징어 그래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왕 오징어의 레키지, 국.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인간이 그래서 만들었대. 오징어가 들어오면 이게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하라는데. 왜냐면 그 페이블을 갖고도 인간이 오징어랑 대화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근데 어쨌든 오징어가 이렇게 했어. 얘가 언어를 안 써? 문자를 안 쓴다고 할 수 있어요? 구성적 언어 아니에요, 구성적 언어. 정일적 언어 아니고, 반쯤 빨강, 반쯤 노랑 이러고 있으면, 좋아해란래. 그게 구성적 언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뭐야? 문자를 쓴다. 문자를 어떻게 정해야 할 건가, 이런 것도 재밌고, 오전에 시라카 시즈카라는 한문학자인데, 그 책이 제가 갖고 있었는데 지정됐어요. 집에 어딘가에서 도저히 어제 못 찾아가지고. 근데 그 책이랄까, 뭐 문자가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선생님 책을 떠오르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를 어제 발표 중에서 이 문자가 이게 없다고 할 수가 있나? 그 더 재밌는 거는 자, 여기 이제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문자는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함을 제가 가졌었고, 두 번째는 여기 이 덤부람탁이라든지 코코넛 쌀이라든지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나잖아요. 관념이잖아요, 관념. 여기서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끝났는데 어제. 말과 사물이 분리가 진짜 안 되잖아요. 유리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유리쌤의 쓰신 첫 번째 문장의 답인데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보면서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떤 그 형태적 성질을 보잖아요. 바나나를 두고. 바나나를 갖고 그 유리쌤이랑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노랗고 바나나가 밑둥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도대체 대화를 말로만 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 생각인가 싶으시죠? 제가 여기서 이 펜액에서 파란색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언어론이고, 이 시간, 뒷시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제 제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뭐 횡설수설일 수도 있는데 서로 영감을, 여기서 이게 근데 본질인데 형태적 본질이에요. 형태적 본질은 뭔가, 요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형태적 본질이라는 게? 음, 형태적 본질이야. 바나나, 그러니까 긴 것은 기차,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긴 것은 기차. 아닌가? 기차 바나나는 길어? 빨라.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뭐? 비행기. 그거요, 그거. 지금 이게 대상에서 형태를 보고 있잖아요. 아, 그거 되게 중요한 모델인데. 제가 야생의 사고 할 때 안 했어요. 아, 김거순 기차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그게 형태적 본질을 보는 거고, 두 번째 시간에, 아, 전 수정쌤이 끊어준 대로 그 준비를 했는데, 아, 여기서 끝나, 어제. 근데 환유, 원유 안 나오는 거죠, 오늘은. 이게 환유예요, 환유. 아, 저기 있으니까, 요, 83쪽이잖아요, 83쪽. 83쪽에 두 번째가, 덤보람타기 그러니 차이투도 그렇다, 이렇게 가잖아요. 아, 이거 웃긴 건데. 일단, 같은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등치 관계가 아니에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느낌 오시죠, 유리쌤? 같은 게 아니고, 시차가 있는 거를 두 개 딱 붙여놨잖아요. 동물암탉이 이러니까 얘도 이렇게 될 거야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데 관념 형태적 관념으로 형태적 본질로 유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걸 계속 붙여가는 거죠. 이게 환입니다, 환. 이런 식으로 주술의 책에는 계속해서 인접한 항을 늘려간다고 하죠. 근데 이게 뭔 주술이냐? 그러니까 사물의 관계를 인접성 속에서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걸로 관념적으로 이제 계속 생각해 가는 책입니다. 이게 환유의 예고 그 다음 주에 하면 되겠네요. 은유는 완전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 호수가 바로 나야. 그거는 뭐 비슷한 게 아니고 바로 나야. 그런데 환유는 이게 이렇게 어, 하이투처럼 아니 그러니까 뭐 바나나처럼 노래져라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난 바나나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바나나의 형태적 성질을 내 방식으로 구현해야 돼. 이게 차이가 이렇게 미끄러지죠. 이렇게 이거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술이 환율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이게 오늘 그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유쌤 어떠십니까? 그 환유라는 게 은유하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었는데 그 유사하지만 네네. 차이를 가지고 있는 네네. 것을 인접시키는데 네네. 그런 인접항들을 늘려나감으로써 네네.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그걸로 이렇게 그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틀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니, 그, 은유, 한유, 비유, 제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국문과 박사예요. 제 진짜 면허증 있는 국어 선생님인데. 아, 근데 그거 맨날, 뭐야, 이게. 아니, 제 결론은 뭐냐면은, 은유를 기준으로 세트가 달라요. 아무튼 환유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제유랑 뭐가 달라?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은유가 환유 요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 신화고 은유, 제유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또 다른 소설 모델에서 쓰고 또 사람마다 또 딴소리 하고 막 이러던데 어쨌든 이거 환유는 이게 지금 긴 것은 기차예요. 아, 이거 노래를 더 못해. 이거 댓글로 어디 긴 것은 기차 그 노래 풀 버전으로 이게 뭐냐면은 아니 그게 주술이에요, 주술. 세상이 이렇게 인접하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를 노래 불러볼까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바나나 같아요. 아, 바나나, 세상에. 그러니까 바나나는 완전히 여기 산호섬에서부터,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아, 이거 높아. 근대적인 거네요. 비행기는 뭐? 높아. 높은 곳은? 높으면 백두산. 우리나라 거예요, 이거는. 높으면 백두산 끝나요? 네. 제 생각인데 요런 놀이, 이 말놀이가 제 추측이에요. 어디나 있을 것이다. 이게 되게 이런 걸 오케이 주승적이라고 한다. 이거가 나보다 앞에 있잖아요. 빠르다는 관념이 나보다 앞에 있죠. 나는 이것도 설명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바나나에서 시작해서 백두산으로 끝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조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말이 포괄해야 되는 범위가 낮고 높고, 왼자 오른 후, 깊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게 세계를 설명해 주잖아요, 이 우주를. 우주가 이런 요소들의 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바나나는 길어가 설명해 줍니다. 요게 그 주술적이고 한유적이고 라고 하는 거는 어떠십니까? 바나나는 길다를 알고 계신 로수수동쌤. 그, 그, 후기 쓰면서 잠깐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바나나는 길어? 아니, 이 뷰의 아, 이미지가 네네. 도대체 뭘까? 네. 바나나는 길이다. 우리 그 다음 후기 제목은 바나나는 너무 좋은 글이 나오겠어요. 바나나는 길어. 아, 이거 바나나는 길어의 비밀. 옥현쌤이시죠? 근데 바나나 외래종 아니에요. 대단한 노래네. 이건 20세기 노래네. 바나나가 백두산, 분단되기 전인가? 아무튼, 그런데, 여기 이제 주술의 언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형태적 본질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사람을 볼 때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걷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사람을 정의할 때, 뇌가 있고, 호모사피엔스가 뇌가 용량이 어떻다든지, 그 다음에 언어적 자질이 있다든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내포적으로 추상화된 성질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수적이고, 이 뭐라고 하는게 근데 여기서 정의하는 형태적 본질은 사람은 뭐냐? 사람은, 걷지, 이런 거. 새는 날지, 이렇게 되는 정의죠. 그러니까 바나나는 길다는 그런 형태적 본질을 인접을 시키는 방식으로 한유적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대상에서 형상을 본다는 요거는 야생의 사고 앞부분에 레비스트로스도 설명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구체 과학이죠. 야생의 사고, 예상의 사고 1장을 넘기면은 모든 자연물에서 형상을 본질로 보는 거예요. 저것은 까마치. 그러니까 까마귀가 새니까 부리가 있어야 되고 날개가 있어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닭 있지 않습니까? 닭. 걔는 걷잖아. 이러면 인접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세계 배치를 보는 세계에 대해서 레비스토리스가 야생의 사고 1장 구체과학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레비스토리스가 소개하는 신화학에 소개된 그 신화들도 다 그 형상적 그 기호들의 배치죠. 그러니까 저 신화를 보면서 그 동네 까마귀가 있네 이렇게 바로 못 들어가요. 그 까마귀가 실제로 그 동네에 까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보다 검다라는 거를 말로 해야 될 필요 때문에 요청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3쪽의 이 부분은 항유를 설명하는 좋은 예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술은 세계를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인데 형상적 배치, 형상적 관계로서 본질을 파악한다. 이게 이제 야생의 사고라는 레비스트로스의 책도 그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가? 이러면 여기도 심미성이 강조되는데 요런 요소랑 저런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궁금하셨죠? 그렇게 심미적으로 뛰어야 돼. 그렇게 이게 뭐지 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 개방형 창고. 근데 그렇게 예쁘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조건에서 형상적으로 본질의 배치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유리쌤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형상에서 본질을 본다라는 것이 되게 근원적인 방식인데 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는 오케이. 점에서 예,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어디 아, 책에만 그렇군요. 있거나 과학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좋네요. 아주 좋네, 아주. 그 형상적 본질을 아는데 뭐 책을 봐야 돼. 보고 아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럴 수가 있겠네. 주술이 뭘 다 알고 내 앞에 존재하고 존재보다 앞서 있고 이런 게 그 세계는 이렇게 다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 눈에는 되게 본질적으로 어떤 순간에 이렇게 딱 보이기도 하는 대상? 이것이 여름이지. 이럴 때. 이것이 겨울이지. 이것이 사는 것이지. 라고 할 때에 들어오는 세 개의 이 그 형상적 관계들로서 주어져 있고, 이제 너무 좋게 많이 하고 있네요. 이러면 수련생님 괜찮을까요, 우리가? 예?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죠? 네. 생각을 더 하고 싶다. 너무 좋네요. 생각을 더 하고 싶다. 쉴까요, 그럼? 벌써? 벌써 그 벌상으로 안 되고 그거 갈 길 지금 시작도 못 해가지고 유리쌤의 첫 번째 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리쌤의 첫 번째 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878889 일단 85가 85짜리니까 85 페이지가 주술의 일반론이고 이게 부록입니다. 부록. 그렇죠. 부록을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878889 여기 뭐가 있냐면은 아까 그 둘, 8, 7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박이도처럼 예외적으로 이성적이고 호의를 가지고 있으며 인내심 있는 정보 제공자. 이 미덕들 다 갖고 싶습니다. 지성, 호의, 인내. 저한테는 어느 것 하나 없어. 그런데 요건데도 그의 주술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여러 달.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한데 사적 친절이랑은 상관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 들어가면은 88 위에서 내 신분이나 이게 이제 주술 체계들의 분포가 일관성을 나타내지 않고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원칙과 뚜렷하게 연관되지 않고 전역에서 경작지 준설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동네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까 형상적으로 이렇게 본질을 본다는 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같다는 거죠. 그게 옥현쌤의 과제 제목이 주술의 기원은 하나인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8장에서 주술이 뭐 이 동네에서는 저래 보이고 저 동네에서는 저래 보여서 구체적으로는 차이 나는데 이렇게 돼 있나요? 양식이 같다고? 네. 양식이 같다는 말이 뭐냐면 요겁니다. 그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그 양식은 뭐냐면은 파종을 할 때 그 다음에 뭐 파종하기 전에 뭐 그 여러 의뢰에 들어가는 주수가 농경의 이 리듬을 기준으로 이거 요소는 다 만족해야 돼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88쪽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지나가니까 다 틀렸고, 이거 좀 교정, 이런 뭐랄까, 자기 반성적, 그게 나쁜 의미의 반성 말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작업을 계속 반추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산호섬의 경제지와 주술이라는 책이 아주 인상적이라는데요. 산호섬이에 말하는 사람의 수준이 다르고 말레노프스키 자신도 자기 말을 이렇게 내가 뭘 안다 이렇게 가기보다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고 그게 이런 거고 자기 말과의 관계가 또 다층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언어라고 할까? 이런 걸 생각하기에 이제 되게 영감을 많이 주는 책이다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문단에 이 과정이 나오는데 관찰을 계속 했어요. 이게 꼼짝 않고 관찰을 했어. 오늘 하루가 아주 알뜰하시겠어요. 그런데 경작 작업과 경작 기술을 우연히 접하면서 막 대단히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혼자 이거 관찰 저거 관찰을 해가지고 나는 그 지역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예식이 수행되면 그걸 갑자기 맞닥뜨려서 그러니까 가다가 길을 산책 중인데 갑자기 멈춰가지고 이게 보고 그 다음에 소리 듣고 나는 이제 스스럼 없이 대화를 했는데, 농부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트러블리안드인들은 언제나 그들의 경작지에 대해서, 이게 너무 저는 이런 진술도 참 좋은데, 결국 과제는 인류학이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인간을. 그 레비스트로스도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바로 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다른 목표를 가지게 있을까? 근데 그 인간도 있고, 나도 있죠. 이 인간으로. 근데 이거 보면, 그, 말레프스키가 저렇게 저 얘기하는 게 좋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안지은 농사 얘기다, 안지은 농사 얘기. 저렇게 좋나, 이거죠, 이거. 스스럼 없이 얘기한다. 언제든 이거 너무 좋죠. 이야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야, 모르지. 그걸 알려주고 싶고. 이런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때 있으시죠? 그, 뭐, 자식 예쁠 때 막, 아이고, 진짜. 뭐, 아니면 뭐, 뭐, 그건 좋은 건 아니라 치고. 하여튼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도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랑은 또 얘기 안 하죠. 뭐지? 그렇게 그거 말하고 싶은데. 막 근질근질 하다가, 그 말레부스키 지나가네. 너 모르지? 이러고 가는 거야. 그 말레부스키가,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소외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그 입수할 수가 있다. 나는 표준에서 벗어나는 듯한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막 애쓰는 거야.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주술사와 함께 외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주술 언어가 맺는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갑니다. 이게 90쪽입니다. 90쪽. 이게 그 수정쌤의 과제에 없죠. 90쪽. 90쪽, 요 90쪽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화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탕생활에 이런 신화 일반 있잖아요. 그 주술 말고 이런 신화가 있다. 이게 아마 지금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반은 안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싶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오바바 빌레는 사실 오마라 카나의 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요 동네에서 쓰는 주술, 이게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끝난 것도 어디서 끝났냐면은 그 수확하고 난 주술 있잖아요. 그 주술을 하면은 사람들이 식욕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풍요할 때에 약간 금식을 시켜가지고 그 창고에 저장된 게 좀 더 오래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곡식이 방부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먹는 사람을 절식을 시켜가지고 그걸 좀 더 가져가는 거. 너무 현명해. 천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방부 처리보다 이게 쉽잖아. 네가 참는 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옆 동네에 가면은 그런 주술을 좀 다른 방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주술의 이야기의 근원이 공간적으로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옆 동네는 핵심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데는 오마라카나예요. 그 옆은 근데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거는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양식적으로는 같은 거야. 라서 내가 이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요 오마라카나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1번이죠. 1번. 2번은 그러니까 남은 얘기를 해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옆 동네에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옆 동네에 재밌는 이걸 가지고 오마라카나에서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는 주술과 신화의 본성 같은 걸 제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바빌레는 오마라카나의 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금지된 숲입니다. 숲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시죠? 요게 동네마다 숲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숲이라고 아니고 산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숲이 평지를 가리키는 건 또 아니죠. 뭐, 그러니까 큰 림이니 뭐 저기 유럽에 가면 뭐 이 숲 저 숲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숲인데 작다니까 뭐 사이즈 뭐 이것도 숲인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금지돼 있대. 그래서 말뇩스키가 돌 던지면 저렇게 가까운데 나 못 갔다 이랬잖아요. 끝내 못 갔어요, 말뇩스키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이방인이 신화적으로도 접근이 매우 이렇게 제한돼 있지만 공간적으로도 자격에 따라서 제한이 가고, 자, 신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것이, 그 숲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오바바빌레에 들어가는 일은 주술사를 제어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주술사도 의뢰를 수용할 목적으로만 들어간다. 이런 터부를 위반하면은 푸아와 왜 성기의 종기가 생길까요? 발에 티눈이 나도 되잖아요. 왜 이게 신화적으로 그러니까 신화의 찌꺼기인 동화. 왜 이렇게 결혼 얘기 좋아하나? 그렇게 할 얘기가 없나 싶잖아요. 뭐 아직, 그 드라마도 아직도 연애한, 저 참 연애 얘기 참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근데 요새는, 지겹다, 좀 뭐 딴 거 없나? 또 좋아하고, 뭐 저렇게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요새는 들어서 뭐 좀 다른 거 보고 싶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제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에 종기가 생기는 그 금기를 어기는 그러니까 말에 티눈이 걸릴 정도면 들어가겠는데 성기에 종기 이제 그러니까 큰 즐거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티눈 정도는 내가 들어가겠는데 이건 내 즐거움 때문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뭐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왜 성기일까요? 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근데 이곳이 어떤 신화와 관련된 곳이잖아요. 네. 거기가 뭐 좀, 뭐, 기원이 있고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고, 그래서 성긴가? 뭐 이런. 네, 고까지 됐고, 요게 오늘 2교시 3시부터 하는 거기에 그 증식의 문제랑 관련이 설마 몰랐어요. 그럴 리가 지금 유쌤 아셨죠? 네. 유쌤 아셨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유쌤? 어, 증식과 관련이 있다고. 근데 의외하는 수업에서 이제 동물,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 그 네. 동물들의 원형이 거주하는 곳이 숲속에 깨끗하고 네. 맑은 어떤 곳인데 네. 그게 자궁을 상징하는 것 네.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오긴 했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데, 이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오후 모델은 수렵 모델이에요. 자, 이 모델은 농경 모델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다른가 같나. 근데 근원적으로 같아. 숲이 가지는 이미지가 경계예요. 너무 좋으시죠? 숲이 관념으로는 경계고, 제가 여기서 저의 이론을 수정해도 될까요? 님들은 저를 그 개코처럼 아시겠지만, 저 인류학자예요. 제가 웃기네요. 근데, 슬픈 열대 있잖아요, 열대. 열대. 그게 포레스트잖아요. 숲을 영어로 뭐라 하냐. 이것도 이제 유리쌤이 오후에 과제를 쓰신 것처럼 되게 뭐 실바에서 왔니, 뭐니 뭐 이게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포레스트의 어원도 찾아보고 이러면 다 재밌겠어요. 근데 오후에 읽은 나카자와 신이치도 열대를 증식 공간이라고 봅니다. 책에 있었나요? 하여튼 이게 낙하자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 없더라 그래도
그 나카자와 신이치한테 숲이라는 게 증식 공간으로 설정됩니다. 이게 증식이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든지 이게 저 이제 결론은 잠정적 결론은 농경이든 그 수렵이든 간에 신화를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로서의 신화, 그러니까 유일신 아니고 만물 관계성의 힘의 원모델로서의 신화. 그러니까 모든 관념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그림. 이런 신화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델은 그거를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숲이라고 한다. 자, 여기저기서 제가 이론을 수업하고 싶은 거는 제가 공생, 모색, 그 긴 제목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숲은 그냥 뭐 창발하는 힘이다. 이 정도 썼는데, 그거보다 이제 그 선생님들과의 공부를 통해서 제가 제 개념을 더 깎으면은 그게 경계 공간이고, 그냥 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경계의 경계. 경계니까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경계니까 많이 나오고, 증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유기 때문에 좋은 애, 나쁜 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경계가, 옥현 쌤이 어제 쓰실 해조류, 그것도 경계니까요. 경계라고 하는 거는 힘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거기를 내려둬야 돼. 이렇게 되어 있고,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때에 안 맞춰서 뭐 아무나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그 큰일 나. 이런 거네요. 그다음에 성기에 일이 생긴다는 거는 이 증식 문제에서 안 좋게 된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까지 했었습니까? 이거 그 후기에 꼭 써두세요. 이 책의 제목이 가든이잖아요. 그러니까 숲이랑 가든이 대비되는 개념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쌤? 이게 숲 개념으로 지금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오마라 카나에서는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옆 동네를 가지고 챕터가 이게 전체 하나다, 통일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옆 동네에서 이거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성기다. 여기까지 그럼 더 가도 됩니까? 다음 주에 뭐 그렇게 돼 있냐면은, 토착민들 누구나 그 숲에 들어가는 걸 너무나 반대했다. 너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래,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나는 오마라카나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동안 날마다 지나쳤는데 한 번도 못 갔다. 그렇게 가까운데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상상이 많이 되는데 공간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악마가 살아서 이런 게 아니고 거기가 너무 힘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어가지고 약간 결계를 쳐서 좀 내버려둬야 돼. 거리를 둬야 돼. 이게 이제 어, 이, 증식의 이미지입니다. 요거 우리 오후에 오늘 시간 안에 꼭 하면 되는데 진짜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못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여기가 중요한데 그 숲의 한가운데 큰 돌이 있대요. 요것도 또 갑자기 돌이 왜 나와? 이 제가 돌이 왜 나와? 네, 돌이 있대. 그래서 바이미시 생각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돌에 대한 기본적인 형상적 본질이 있는데 그게 단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증식과 관련이 돼 있어요. 뭔가 이 돌이 그 돌이 아니다와 돌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 왜 그렇게 돌에다 빌고 앉았나? 궁금하시죠? 산에 가면 모두 돌을 쌓아도 빌어, 돌에 깎아, 돌에 뭘 새겨. 신기하셨죠? 왜 저러나. 돌이 단단하니까. 요거보다는 더 재밌는데, 하여튼 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돌이 있는데, 이 토어 씨가 이제 그 돌 위에서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는 얌에 이제 한유를 써가지고, 그것을 조상의 영들에게 바치는 곡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숲의 주인은 누구다? 조상입니다. 조상은 또 뭐냐?
이게 그 보통 명사라고 하는 게 집합 명사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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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조상들의 세계에 제사를 하는 것과 같다거든요. 그러니까 조상과 성기가 관련이 되네요. 여기서 이 동네의 현실적 생산 방식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임신한다는 거는 조상이랑 교합한 거지. 옆집 아저씨랑 잠을 잔 게 아니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명의 남자랑 자도 조상님하고 만난 것이지, 그 남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쾌락적 섹스, 생산적 섹스, 뭐 5만 마리 다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뭐 애도 안 낳을 건데 섹스를 왜 지금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지금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조상에게서 온다. 요거는 유리쌤 어떠십니까? 요 숲 개념은 주인이 조상 개념이고 앞에 우리가 읽었던 오마라카나의 주술도 조상과 관련이 맺는 모든 주술은 요것과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어, 처음에 경계다라는 말씀하실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막혀있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조상이랄까 어떤 증식의 원천이 되는 공간과의 접촉면이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 네. 접촉면을 통해서 뭐가 나오기도 하고 샤먼 정도 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안이 비어있는 어떤 공간이 경계의 역할을 한다. 네네. 지금 그 언어 좋습니다. 이게 면이다. 이게 이제 낙하자 신체 신의 발명에도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이다. 그것도 좋고, 너무 이게 이제 중요해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주술사만 들어갈 수 있다면, 주술사는 성기를 단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성기를 달고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술사가 그때 금식하잖아요. 너무 재밌죠? 위도 아래도 다 막았어. 지금 먹고 못 들어갈걸요? 그러니까 주술사라는 이 존재는 완전히 관념적인 존재죠. 존재고, 요런 정도가 들어가야 그 힘을, 이렇게 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 살아있는 성기, 그러니까 성기를 단 인간이라는 것이, 되게 상징하는 바가 있고, 이 성기 문제랑 관련이 있고, 주술사는 성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걔는 성기가 없다. 이럴 수가 있고, 왜 여성이 주술을 못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기호적으로 보면 여성의 몸 있지 않습니까? 몸. 이 몸 자체가 증식이 일어나는 자리잖아요. 여성은 마음만 먹으면 애를 낳을 수 있죠. 자기 마음, 그러니까 조상님의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조건에서는. 근데 이 몸 자체가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입구이기도 하고 출구이기도 하죠.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 여기 들어갈 거를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저는 남성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호기심, 뭐, 이런 거. 여성들은 굳이 궁금한가? 뭐, 이런 생각들. 오기님 어떠십니까? 요 신앙.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험생님께서는 재밌어요. 증식, 성기 관리,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읊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